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난 2023년 서울 구로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환갑을 넘긴 김정래 씨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35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단지 단 음식을 좋아하긴 했을 뿐인데 석 달 후 재검사에서 혈당이 155까지 오르며 의사는 약 복용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래 씨는 병원보다 식단 조절을 먼저 시도했고 특히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다시 120 이하로 떨어졌고 의사도 놀랄 만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비타민C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당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 파트너 행복 노후 비책입니다.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뇨의 시작은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당뇨는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시작되고 그 이면에는 혈관의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전영숙 씨는 예전부터 피곤하면 단 음식을 자주 찾았고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142였고 당화혈색소가 6.7%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복용을 권했지만 전 씨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며 생활습관 개선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식품을 찾던 중 비타민C가 활성산소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하루 1200mg씩 나누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당지수가 높은 흰 쌀밥 대신 현미와 키노아를 섞어 먹었고 매일 5,000보 이상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에서 공복혈당은 129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6.2%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CRP 수치가 2.5에서 1.1로 낮아졌고 의사는 염증 반응이 완화되면서 인슐린이 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져 결국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된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가 만성 염증 마커인 CRP를 평균 30% 이상 낮추며 이 효과는 고혈당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의 세포 흡수를 도와줍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8세 이기춘 씨는 20년 가까이 당뇨약을 복용해왔지만 최근 공복혈당 수치가 170을 넘어서면서 인슐린 주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체중은 오르고 피곤함은 지속되었으며 식후 졸림이 심해지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이기춘 씨는 우연히 당뇨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접하고 하루에 1000mg씩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기 위해 아침과 저녁 식사 직후로 나누어 섭취했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단 조절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대신 자몽을, 밀가루 음식 대신 통곡물을 섭취했으며 주 3회 이상 30분 유산소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 공복혈당이 130으로 떨어졌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호마-IR 수치가 2.8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혈압도 기존의 158에서 130까지 안정되며 전반적인 대사 지표가 호전되었습니다. 호마-IR 수치란 간단히 말해 인슐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세포가 당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디킨 대학교 연구진은 2018년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 비타민C를 하루에 500에서 1000mg 이상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과 호마-IR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은 비타민C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 내부 당 흡수를 촉진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기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내 몸을 바꾸는 건 결국 내가 매일 하는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건 당뇨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돕는 가장 쉬운 시작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호해 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최영자 씨는 과거 수년간 공복혈당이 130 후반을 유지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관리에 소홀했고 어느 날부터인지 손발 저림과 함께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새벽 공복혈당은 150을 넘는 날이 잦아졌고 눈의 초점이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내원해 당화혈색소를 검사한 결과 6.8%로 확인되었고 췌장 기능 수치를 보면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영자 씨는 약 처방보다 자연 치유적 접근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비타민C가 췌장 베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하루에 1500mg을 아침과 점심으로 나누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고당도 간식을 줄이고 매일 아침 공복 산책 30분과 저녁에는 녹황색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혈당 기록을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 기록장에 정리하며 스스로 변화를 점검했죠. 3개월 뒤 병원에서 다시 진행한 검진에서 공복혈당은 128로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는 6.8에서 6.2로 감소했으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 지표인 C펩타이드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을 통해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타민C 농도가 낮은 고위험군에서는 당뇨 진행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국제내분비학 회지에도 발표되었으며 췌장 기능이 유지되는 당뇨 초기 단계에서의 비타민C 보충이 향후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6세 박문호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고 식후 혈당은 150 중반으로 유지되었지만 최근 들어 양쪽 발바닥에 지속적인 열감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려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신경과에서 진행한 진단 결과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초 혈류가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도 떨어져 있었으며 담당 의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신경보호제와 혈관 확장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 복용에도 증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박문호 씨는 생활 개선을 병행하고자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비타민C와 이 비타민의 병행 섭취가 말초 신경 손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비타민C 1200mg과 E비타민 50mg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기 시작했고 함께 족욕과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2달 후 다시 진행한 혈액순환 정밀 검사에서 발목 상완 지수 ABI가 이전보다 좋아졌고 발바닥 열감은 60% 이상 완화되었으며 손끝 저림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 보충이 당뇨 환자의 신경병증 통증 점수를 평균 3.1에서 1.4로 감소시켰으며 신경전도 속도 또한 개선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신경학과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과 미세혈관 내벽 강화에 기여하며 말초 혈류의 안정화를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문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약만 믿었는데 이제는 내 몸의 회복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뇨의 무서움은 숫자가 아니라 서서히 망가지는 우리 몸의 감각과 순환입니다. 그 시작을 막는 가장 쉬운 선택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당뇨병성 체중 증가와 염증성 폭부지방 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65세 윤정희 씨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이후 체중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두드러지면서 혈당 조절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배둘레는 88cm를 넘기면서 대사증후군 기준에도 해당됐습니다. 그녀는 평소 다이어트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항상 요요 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증가했고 당화혈색소는 꾸준히 6.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된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병원 검진에서 확인한 뒤 윤 씨는 생활습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비타민C가 복부지방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6와 TNF-알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신호전 달체계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계기로 윤 씨는 하루 2000mg의 비타민C를 나누어 섭취하기 시작했고 매일 2~30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늦지 않게 하고 취침 전엔 스트레칭과 반신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인슐린 민감도 향상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습관을 석 달간 유지한 결과 윤정희 씨의 체중은 넉 킬로그램 감소했고 허리둘레는 7cm 줄었으며 공복혈당은 138에서 115로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6.8%에서 6.1%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혈중 염증 지표인 CRP는 2.2에서 1.4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대사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대사내과 연구진은 비타민C가 지방세포 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렙틴 저항성을 완화시켜 식욕과 지방 대사를 동시에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연구는 2022년 영국 왕립의학저널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굶고 참는 다이어트만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보호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혈당도 내려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밸런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그 시작은 생활 속 작은 선택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성분이 아니라 우리의 혈당 조절 능력과 췌장 기능,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비타민C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낮춰주는 음식 조합과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 노후 피책이었습니다.